자, 가봅시다. 일단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 요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얘는 조합과 같은 거예요. 네. 우리 고1 때 배우는 거 있죠? 조합과 같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간단하게 공식을 좀 보면 이런 뜻이거든. A, B, C, D를 자, 요렇게 네 개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해보면 우리는 이 친구를 계산할 때 4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냥 A, B, C, D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4팩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말 그대로 같은 것이 있는 거거든. 그럼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랑 A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C와 D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즉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 보면 얘는 A랑 B가 서로 다른 건데 이 친구는 A, A 이렇게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원래 경우의 수가 4팩토리였거든요. 근데 A랑 A로 같아지면, 즉 AB가 AA로 같아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사라지는 거냐면 이 둘을 바꾸는 경우가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AB 배열하는 것과 그 다음에 BA를 배열하는 건 어때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B를 전부 다 A로 바꿨다고 해봐. 그러면 AA가 되는 거고 얘도 A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AAAA니까 이 둘은 어때요? 똑같은 경우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원래 서로 다른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2팩토리얼인데 그 2팩토리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소거 지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쌤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냐면 이 이펙토리얼이 몇 가지로 줄은 거야? 한 가지로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이 한 가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지금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거죠. 원래는 두 가지였던 게 한 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이 이펙토리얼이라는 연산 기호 자체가 곱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곱셈에 반대되는 연산을 해주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계산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 배웠던 거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쌤이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할 때 두 가지라고 그랬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를 더하거나 혹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곱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자, 근데 문제를 푸실 때 경우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만 있냐? 그건 아니죠.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지? 그럼 그 감소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처리하면 되냐면 합의 반대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합의 법칙이었던 게 감소가 되는 형태는 뭘로 처리를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차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그랬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여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중복되는 걸 빼주는 형태 교집합,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공식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곱의 형태에 반대되는 연산을 해주면 되는데 곱의 반대가 뭐예요? 나눗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눗셈 연산을 해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원순열 얘기하면서 했었죠? 원래는 4개인데 얘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4가지가 한 가지로 줄어들기 때문에 얘를 그냥 4로 나눠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1주차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요거 내가 상세하게 그때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증가할 때는 합이나 곱으로 처리를 하고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즉
중복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경우가 사라지는 경우죠. 얘처럼. 같은 것을 배열하는 것처럼.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마이너스나 나눗셈으로 처리할 거다. 요 정도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약속으로 가져가고요. 자, 그래서 공식을 좀 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돼 있냐면, 자, 여기 밑줄 칠게. 요것만 네모치자. 예,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P팩, Q팩, R팩 있죠? 자, 요거를 요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즉 순서를 원래는 배열했어야 돼. 언제? 서로 다른이었을 때는. 즉 A, B처럼 서로 다른 문자였을 때는 순서를 배열하는 경우를 내가 세줬어야 되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사라지는 거죠. 소거가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왜요?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하는 걸 우리는 이제부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두 가지를 배열하는 경우가 사라지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요거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써줄게. A, B, C, D, E. 자,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를요, A, D, E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래는 A, B, C, D, E를 배열하는 게 5팩토리얼이었죠? 그죠? 근데 밑에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원래 서로 다른 3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3팩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3팩이라는 게 몇 가지로 줄어든 거예요? 한 가지로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연산 처리한다고? 나눗셈으로 연산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라고. 자, 그걸 말로 예쁘게 만들면 원래 서로 다른 3개를 배열하는 3팩토리얼의 가지수를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3팩의 경우의 수를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야. 됐니? 자, 그럼 잘 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 순서를 배열하는 경우를 우리는 소거, 없애버린다 이거잖아요. 쌤이 말한 거를 조금 축약해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원래 A, B, C 서로 달랐던 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소거시키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 요 경우. 이게 참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됐니? 자, 그 문제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바로 가볼게. 쭉 뒤로 가셔서요. 유형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유형 9번을 한번 펴보세요. 뒤쪽에 유형 연습에서. 자, 가볼게요. 순서가, 제목이 이거네. 정해져 있대.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이미죠. 이미. 그러면 이 순서는 누가 정한 거니? 문제가 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 순서는요, 누가 정한 거냐면 문제에서 정한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근데 5명이 키가 다 달라. 근데 키가 작은 순대로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원래 그냥 5명을 세우면 몇 가지예요? 5팩이죠. 그죠? 근데 키가 다 달라. 누구는 160, 누구는 170, 180, 190, 200 이래. 근데 걔를 키가 작은 순대로 세우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래.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왜?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죠? 아니 이미 160, 170, 180, 190, 200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키가 작은 순대로 세우래. 그럼 그대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냐? 교재 볼게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특정한 R개를 밑줄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이 미리 정해진 순서는 누가 결정한 거라고? 문제에서 결정한 거라고.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결정한 수는 순서가 정해진 R개를 어떻게 한대? 같은 것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한다 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해보자. 36번. 간단한 3접짜리. 자, 가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여기 밑줄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어디에? 왼쪽에 나열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뭐래요?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으로 나열해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내가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네. 첫 번째 요 조건, 두 번째 요 조건. 두 개를 지켜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잘 봐.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2랑 4죠. 근데 2랑 4는 누가 먼저 나오래? 2가.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얘네들의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얘기라고. 즉 2와 4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없애줘야겠네. 그럼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게 몇 가지요? 2팩이죠. 그거를 뭐 하라고? 나누라고. 알겠니? 그럼 이렇게 가겠네요. 원래 6개를 배열하니까 6팩이죠. 그죠? 이거를 첫 번째 2팩으로 나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조건. 1, 3, 5. 홀수죠. 그럼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누구대로? 작은 수대로. 그러면 1, 3, 5 순서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뭐가 정해진 거야? 순서가 정해졌구나 라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1과 3과 5를 배열하는 경우를 우리는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3개를 배열하는 경우가 사라지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 3팩으로 나누라고. 됐습니까? 네. 자, 계산할게요. 정답은요. 720을 6이랑 2로 나누시면 6이 곱한 걸로 나누시면 되니까 정답 몇 가지? 60까지 해서 2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 됐어? 자, 근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푼 첫 번째 풀이는 뭘로 푼 거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푼 거라고요. 자, 근데 쌤이 아까 초반 도입부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뭐랑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도 아셔야 돼. 자, 갑니다.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의 논리는 이겁니다. 2와 4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2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고 4가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내가 어차피 6개 배열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카드를 넣는 거잖아. 근데 2와 4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봐봐. 만약에 2와 4의 순서가 안 정해져 있어. 그냥 2, 4야. 그러면 내가 이 6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2와 4를 배열하는 가짓수는 원래 뭐예요? 이거죠. 그죠? 6개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2와 4를 집어넣는 경우가 6P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2와 4에 뭐가 정해져 있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자, 쌤이 순열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얘는 2단계 구조라고 했죠. 순열은 2단계 구조예요. 몰랐었으면 쓰세요. 얘는 뭐야? 뽑아서 뭐까지 하는 거라고? 배열까지 하는 거. 이게 2단계 구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원래 이 공식이 6C 곱하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2와 4가 순서가 정해졌대.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원래는 6P인데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나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배열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얘를 지우면 되지. 이거 남네요. 됐어요? 그럼 이 문제 정답은 어떻게 푸냐? 이 문제 조합으로 풀면 갑니다. 6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라. 그럼 이건 뭐야? 2와 4가 들어갈 자리. 근데 2와 4를 들어갈 자리를 결정해주면 2, 4는 알아서 배열이 된다고. 그러면 남은 자리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 다음에 1, 3, 5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3개네요.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자리 몇 개예요? 아이고, 하나죠? 4개 중에 3개 선택했으니까 그럼 남은 거는 하나 집어넣으면 되네. 끝. 정답. 6C 얼마입니까? 15. 얘는 4. 정답. 60.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2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2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뭐와 똑같다? 조합과 같은 논리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38번. 한 번 더 연습. 아닌가? 39번 해보자. 네. 이거 먼저 해보자. 39번. 자, 39번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 3점짜리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해볼까요? 일단 이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240. 240인데 자, 이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풀이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쌤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3개의 문자 ABC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두 문자 BC와 문자 A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의 문자가 있도록 나열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됐니? 자, 그럼 이거를 푸는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봐. B와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이라며. 그지? 그럼 얘를 내가 케이스 분류로 접근을 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풀이를 좀 봐봐.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런 거 되죠? 그냥 B와 C라고 놓고, 자, 요 사이에 A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랑 똑같냐? 이웃하는 경우랑 똑같네. 됐니? 자, 그럼 이렇게 BAC 났어. 그럼 BAC 놓고 몇 개 남았어? 다른 문자. 하나, 둘, 3개 남았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배열 좀 해볼게요. 얘 하나 덩어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총 몇 덩어리? 4덩어리죠? 그럼 4덩어리니까 일단 4팩 때리고요. 그 다음에요, B와 C 위치 바꿔도 상관없죠? B, C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럼 이거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몇 가지야? 48가지. 이거네.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죠. B고요. 하나, 둘 놓고 C고 여기에 A가 있는 거지. 됐니? 즉 얘는 케이스 어떻게 나눈 거예요? B와 C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있는 거? 2개의 문자가 있는 거. A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겠네요. 그지?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봐. 여기를 일단 결정을 해줄게요. 요 안에 거를. 요 안에 거를 결정하시면 어떻게 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A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A가 있는 경우 2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를 하나 골라줘야지.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를 하나 골라줘야 되니까 3가지. 됐니? 3개 중에 하나 뽑아야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덩어리 갈게요. 자, 전체 덩어리 몇 덩어리? 3덩어리죠? 그죠? 그럼 3덩어리니까 몇 개 하면 돼? 3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B와 C의 위치 바꿔주면 되죠? 그럼 B와 C의 위치 바꾸는 거 몇 가지예요? 2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계산하면 얼마냐? 6 곱하기 2고 얘 하니까 72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이번에는 B와 C 사이에 하나, 둘, 3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따로.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가 어쨌든 저 3개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럼 A가 3개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A의 자리 결정하면 3가지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거 2개 뽑아줘야지. 그러니까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중에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까지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3P 이하니까 6가지. 그 다음에 요거 안에 거 이제 요 사이 거 됐으니까 요 전체랑 얘 배열하는 거 2가지. 그리고 BC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가 나와요? 18에다가 4를 곱하네요. 똑같이 72가지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 뭐야? B가 있고 이 사이 있고 C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요 사이에 4개인데 A가 반드시 들어가잖아. 그럼 A는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아요? 그럼 A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냥 해요. 이 안에서 돌리는 거 몇 가지야? 4팩 곱하기 얼마? 2. 됐니? 그럼 얼마예요? 똑같이 48. 됐어? 그러면 정답은 96 더하기 144죠. 정답 얼마? 240. 됐니?
자, 이게 첫 번째 풀이. 정리하시고. 근데 이렇게라도 풀었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이 문제가 27번이잖아요. 27번 문제가 수능으로 치면 4점짜리 바로 전이거든. 그러니까 3점짜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근데 요새는 27번이 더 어려워. 4점짜리보다. 선택 과목에서 실제로 풀어보면 27번 난이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해서 풀었으면 잘하신 거야. 됐어? 자, 근데 두 번째. 쌤은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풀이요. 자, 잘 봐. 어차피 A, B, C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B와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하는 거지. 그지? 그럼 잘 봐. B, A, C 던가 아니면 C, A, B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야? A랑 B랑 C는 순서가 정해진 거라고. 배열의 순서가. 어떻게? B와 C 사이에 어쨌든 간에 무조건 A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갑니다. B, A, C의 순서던가 아니면 C, A, B의 순서던가. 그러면 우리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뭘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같은 거라고 놔봐. 그러면 전체 배열하는 거 할게요. 전체가 6개죠? 걔를 3팩으로 나눈 거지.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720을 6으로 나누죠? 120. 얘도 120. 정답 240. 끝. 이렇게 푸는 거. 이게 두 번째 풀이. 알겠습니까? 자,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알았니? 이게 바로 보였으면 베스트인데 이게 바로 보였어. 그럼 빠르게 해가지고 어차피 상황을 딱 분석을 했을 때 B와 C 사이에 A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의 문자가 있다잖아요. 그지? 그러면 A와 B와 C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리고 B와 C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든 상관없다고. 일단 A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그냥 이거 3개를 같은 거라고 놓고 6개를 배열하는 경우로 봐도 되겠구나. 이거를 파악했으면 그냥 계산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이 해석이 쉬운 해석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해석이 쉬운 해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풀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두 가지 다 해야 돼. 알았죠? 정리하시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앞쪽은 크게 좀 없어요. 요거 뭐 8번이나 유형 7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공식 쓰면 되거든? 공식 쓰면 되는데 이런 것만 좀 한번 해볼까? 32번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가볼게요. 32번. A, B, C.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자, 펜 드세요.
이제 문제를 4점짜리 문제를 읽는 거. 네, 뭐 요 정도 난이도는 지금 수능으로 치면은 그냥 한 27번 정도 아까 풀었던 4점이지긴 하지만 그냥 27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밑줄 중복 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 홀수개 7개. 됐어? 그 다음에 밑줄 1개 이상 선택. 요렇게 조건이네. 자, 순열조합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럼 상황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문자의 종류는 3개가 있고요. 그 문자의 종류 3개 중에서 나는 중복을 허락해서 각각 홀수 개씩 택할 거야. 그래서 토탈 몇 개를 만들 거야? 7개를 만들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최소 하나씩은 선택하래. 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뭐예요? 이걸 해야지.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뭡니까? 3개 문자를 몇 개씩 뽑을 거냐. 이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죠. 자, 그럼 쌤은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전체 7개 뽑는 거죠? 갑니다. 첫 번째, 1개, 1개, 5개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A, B, C는 나중에 지정해주면 되잖아. 알았니? A, B, C는 나중에 지정해주면 되니까 일단 1개, 1개, 5개. 됐어? 개수만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1개, 3개, 3개. 됐어요? 그럼 7개죠. 에브리바디 홀수고 에브리바디 1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있어 없어? 없네. 끝. 2가지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거부터 쓰는 거라고. 아, 3종류가 있네. 토탈 7개네. 각각 홀수 개씩 선택하는데 1개 이상씩 선택해야 돼. 그럼 문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나가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가볼게요. 얘는 특이하게 배열하는 경우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개, 1개, 5개입니다. 서로 다른 거죠. 얘 쉽게 말하면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5개 이 말인 거네. 됐어? 자, 그럼 배열하는 경우 갈게요. 배열하는 경우 몇 팩이에요? 7팩을 5팩으로 나눠야죠. 왜? 똑같은 게 5개 있으니까. 자, 그럼 배열했어? 됐니? 자, 그 다음에 문자 지정해줘야죠. 그럼 문자 지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이게 지금 개수만 셌잖아. 근데 이게 A, B, C인 경우랑 A, B, C인 경우랑 다르잖아. 그치? 그것도 바꿔줘야지. 몇 가지야? 3가지죠. 그죠? 왜요? 5개 쓰는 게 A인 경우, 5개 쓰는 게 B인 경우, 5개 쓰는 게 C인 경우.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알았죠? 자, 얘 갑시다. 얘는 7팩을 뭘로 나누면 돼요? 3팩, 3팩 이렇게 나누면 되네. 왜냐면 똑같은 거 3개, 똑같은 거 3개. 자, 곱하기 문자 지정해 줍시다.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죠. 똑같이. 왜요? 하나 쓰는 거를 결정해 주면 되거든. 됐습니까? A 하나 쓰는 경우, B 하나 쓰는 경우, C 하나 쓰는 경우 어때요?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 끝. 자, 계산 마무리. 요거 76, 42죠. 네, 42 곱하기 3 이거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3팩, 3팩을 7팩으로 나누죠. 7팩이 5040이거든? 그럼 7팩이 5040이니까 얘를 9로 나누면 얼마니? 5040. 아, 9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미쳤네. 66, 36. 네, 3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 36, 144죠? 그죠? 네, 4. 됐죠? 그럼 140, 420. 정답. 2개 더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546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네, 요 정도 문제까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함수의 개수는 요거 함수의 개수 여기 있잖아요. 10번 중복순열 이런 애들. 요거는 아직 하지만 이건 내가 한 방에 정리해 줄 거니까. 알았죠? 중복조합까지 해서. 네. 자, 11번입니다. 유형 11번인데 최단 경로거든. 요거 잠깐만 지우개 좀 갖고 올게요. 자, 요거 최단 경로까지 설명을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최단 경로 문제는 일단 이 주제의 비중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최단 거리는 일단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주제. 근데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제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수능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면 꽤 많거든, 기출이. 최단거리 문제에 기출이 많아. 그러면 선생님 기출이 많은데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시험의 좀 맹점인데,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올해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선택 과목들을 보시게 될 텐데, 선택 과목이 1단원이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야, 3월 달에. 그러니까 확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통 범위가 중복조합도 안 나와. 순열만 8문제 나와. 그럼 낼 게 없잖아.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는 최단 경로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 그리고 4월달 되면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나냐. 4월 모의고사 이제 좀 5월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5월 교육청 모의고사로 가면 시험 범위가 확률의 뜻과 활용 요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1학기 내신 맞춰서 가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최단 경로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시험 범위가 좁으니까. 그리고 6월달 평가원이 전범위가 아닙니다. 6월달 평가원이 시험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확률까지 나와요. 확률 통계 기준으로. 확률 끝까지. 통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봐봐. 상반기에 보는 모의고사는 범위가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낼 주제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최단 경로 문제를 내거든. 그래서 기출이 좀 많은 거야. 근데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기출이 많네? 기출이 많으니까 수능에 자주 나오겠네? 아니에요. 수능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최단 경로 문제는. 알겠죠? 근데 이제 내신을 보는 친구들은 중요하다고. 내신은 되게 잘 나와요. 내신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 어렵게 그것도. 자, 근데 최단 경로 문제는 두 가지거든. 풀이법이. 하나는 뭐냐면 공식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직접 세는 거거든. 근데 공식은 정말 기본 문제 풀 때만 유용해요. 정말 쉬운 문제. 이거 풀 때만 공식이 유리하고, 그냥 저는 그래서 이걸로 풀거든. 그냥 난 직접 세거든 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이따가 내가 문제 풀어드릴 건데, 마지막 교시 때 요번 주에 드렸던 그 1주차 주간지에 보면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된다라고 했을 텐데, 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주간지에 보시면은 원 8개 있는 그림이 있거든. 그 주간지에 있어. 니네 이따가 한번 확인해봐. 원 8개짜리 그림 있어.
그게 내가 수능 때 봤던 문제거든? 그 딱 쌤이 수능 봤을 때 나온 문제야. 2009학년도 수능에. 그 문제 정답이 아직도 기억나. 40이거든? 그럼 나는 그걸 수능장에서 어떻게 풀었을까? 이거잖아. 내가 수험생일 때. 나 직접 셌어요. 공식 같은 거 안 써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직접 세면 마치 무슨 원시인 같고, 뭐 되게 지금 문명의 뭐 혜택을 못 받은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좀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 그러잖아요. 직접 세면은 뭐라 그래요. 막 노가다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쌤이 앞으로 문제풀이 수업하면서 확통해서 말할 건데, 확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문제풀이의 핵심은 체계적인 노가다예요. 4점짜리 문제풀이의 핵심은. 그 체계적인 노가다를 잘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노가다 하면 당연히 어렵죠. 아무런 체계 없이 그냥 일일이 다 세. 근데 정답이 382가지야. 야, 그럼 내가 382가지 다 셌어. 아이 뿌듯하다. 그랬는데 시간이 20분 지났어. 그럼 시험은 조지는 거지. 알겠니? 자, 근데요. 보세요. 우리 원칙을 정합시다. 공식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공식 가르쳐 드릴 건데 웬만한 문제 풀 때 공식 쓰는 일 없을 겁니다. 알겠니? 그냥 다 직접 세서 푸시면 돼요. 알았죠? 예, 요 정도로 정하고 갈게요. 그러면 공식이 뭐냐? 요겁니다. 방법 1. 자, 방법 1인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공식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간단하게 이론만 배경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공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라 라고 하면, 자, 이거 구할 때 공식이 뭐냐 이거야. 가로 더하기 세로 팩토리얼을 가로 칸수의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칸수의 팩토리얼로 나누자. 이게 공식이거든요.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공식이 되냐? 이게 왜 같은, 형태가 어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공식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요. 최단 경로죠? 그러면 노란색 가로 4칸, 그 다음에 보라색 2칸. 그러면 나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때 가로 4칸, 세로 2칸으로 가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시 뭐라고요? 내가 A에서 B로 갈 때요, 가로 4칸, 세로 2칸으로 가면 된다고요. 근데 배열을 하면 되죠, 이제 순서를. 그러면 지금처럼 쓰면은 가가 세세 이거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가세 가가. 됐어? 그럼 결론은 뭐냐? 가로 4개랑 세로 2개를 배열하는 거야. 근데 가로끼리는 구별이 안 되지. 세로끼리도 구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A, B를 배열하는 거랑 같다. 이게 공식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이거 공식 거의 못 쓴다고. 거의 못 쓸 거야.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알았니? 자, 그럼 직접 쓰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 잘 봐. 거의 공식을 왜 못 쓸 거냐? 자, 딱 공식 배우고 나서 이 문제 딱 봤어. 공식 어떻게 쓸래? 어떻게 써? 내가 아는 건 이렇게 반듯반듯한 애인데 이거 어떻게 쓰니? 가로 몇 칸이니? 가로 몇 칸이야? 애매하죠? 그죠? 자,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펜 들어. 이렇게 풀면 돼. A에서 B로 가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이렇게 쓰고요. 갑니다. 이거 더하세요. 2개. 이거 더하세요. 3개. 이거 더하세요. 4개. 이렇게 더하세요. 5개.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가는 거거든. 그럼 이 별표 친 지점으로 오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2야 그냥. 그 다음에 잘 봐.
요 지점. 나 요 지점으로 가는 경로 구하고 싶은데 요 지점으로 들어오는 애는 누구야? 2랑 3이 있네. 5야. 그럼 얘는 똑같이 또 뭐야? 5야. 그럼 얘는 뭐야? 9야. 얘는 뭐야? 14야. 이렇게. 얘는 뭐야? 14네. 이건 뭐니? 28이네. 얘는 14죠. 정답 42요.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알았죠? 됐니? 공식을 써서 풀거든 해설지는? 해설지 드렸죠? 안 받으신 분들은 내가 다시 뽑아드릴게요. 중복조합까지. 근데 공식을 쓰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시고 하나 더 해볼게요.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45번. 자, 45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갑니다.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는 데죠. 그죠? 그러면 P는 무조건 지나야 되고 Q는 절대로 지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만약에 내가 공식을 써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데 잘 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어. 만약에 이걸 내가 공식을 쓴다라고 해볼게. 그럼 공식을 쓰면 P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며. 그러면은 얘를 P라고 그냥 쓸게요. P 사건. 그 다음에 Q는 거치면 안 된다며. 그러면 Q를 지나는 걸 내가 Q라고 하면 거치지 않으니까 이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P를 지난 달을 P라고 하고요. Q를 지난 달을 Q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P를 거치고 Q는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잖아. 근데 이게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둘 다 만족해야 돼? 아니면 하나만 만족해도 돼? 둘 다 만족 아닙니까? 거치지 않고니까. 그러면 교집합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취약점 고1 수학. 자, P 교집합 Q의 여집합 뭐예요? 차집합이죠. 차집합이거든? 됐니? 차집합?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P를 지나 무조건. P를 지나. 그 다음에 P를 지나는 걸 구한 다음에 P도 지나고 Q도 지나는 걸 빼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잘 보세요. 이게 차집합이라는 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 집합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거든. 이거잖아. 차집합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를 무조건 지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자, 계산까지 해볼게. P를 무조건 지나려면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를 잘라. 그럼 요렇게를 자르면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공식을 써. 그럼 가로 몇 칸이야? 2칸. 세로는 1칸이니까 빼고 3팩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죠. 이만큼. 이게 최단 경로 아닙니까? 그럼 얘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이고요. 세로가 2칸이죠. 그러면은 전체가 6칸인데 4팩, 2팩 한 거죠. 요까지가 P라고. 여기에서 빼기. P를 무조건 지나고, 자, 노란색 따라와. P를 무조건 지나고 Q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면 얘는 요렇게 잘라야겠지. 됐어요? 그럼 갑니다. 빼줘야 되는 거는 앞에 거 2팩, 3팩 이건 똑같고요. 곱하기 P에서 Q로 가는 거 2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정답은 계산 3 곱하기 요거는 6, 5 나누니까 15 에서 빼기 자 요거 계산하면
8, 3, 24. 24 빼주면 되죠? 자, 따라서 정답 얼마예요? 45에서 24 빼면 정답 21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직접 세서 풀어도 되냐? 됩니다.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직접 세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집합으로 해석해서 푸는 것도 확률 통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해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까지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났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중복조합으로 넘어갈 건데, 자, 다음 주까지 요 응용도전 있죠? 응용도전 뒤에 맨 뒤에 보면 있거든? 응용도전이라고 중복조합 끝나면 이제 맨 뒤에, 그 챕터의 맨 뒤에 응용도전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 그거는 다음 주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중복조합하고 숙제 더 내줄 거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